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송기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 물 혼합용액에 의한 금속 탄화물 나노입자 제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주입할 때 오전 중에는 주로 기상법에 의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내용을 다뤘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저희가 액상법에 의해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은 이 알코올 물 혼합용액법이라고 그래갖고, 나노입자를 만드는 어떻게 봐서는 좀 새로운 방법. 제가 세계에서 처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4년 전에 어떤 분이 시작했는데, 저는 좀 이 방법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분들이 못 봤던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물 혼합용액법을 갖다가 액상법에 의해서 나노입자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서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연구 알코올 물 혼합용액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이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틀이 안정화된 지코니아 나노입자를 제조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이 분말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인공 치아 있지 않습니까? 인공 치아 같은 데 보면 인공 치아를 만드는데 덴털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덴털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타이타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희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값이 비싼 메탈을 만드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일단 부식이 되고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공 위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가 하얗게 보이지 않죠? 검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빛이 이게 투과를 못 해갖고 말이죠. 투과를 못 해갖고서 이게 검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는 봐서는 신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 쭈리 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갖다가 질코니아 프레임워크로 바꾸는, 타이타늄 메탈을 갖다가 질코니아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과학재단 프로젝트를 해갖고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과에서 과학재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맡은 것은 질코니아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질코니아 나노입자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갖다가 알코올 물 혼합법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만드는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이 마찬가지로 알코올 물 혼합법에 의해서 니클옥사이드 나노입자를 만드는 내용인데, 이건 니클 옥사이드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슈더 캐퍼시티라고 있습니다. 슈퍼 캐퍼시티 혹은 슈더 캐퍼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고용량을 가는 캐퍼시티를 우리가 슈퍼 캐퍼시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극제로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류세늄 옥사이드가 있는데, 이 물질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값이 싼 니켈 옥사이드로 치환하자. 그리고 또 이 전극 물질로서의 역할이 가급적이면 비표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 비표 면적이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즈가 가급적이면 나노입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니켈 옥사이드 나노입자를 이 방법에 의해서 만든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물론 나노입자도 사이즈도 만들 수가 있지만은 또 좋은 점이 이게 기공 특성, 이걸 또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성 변수에 따라 갖고 기공 크기라든가 분포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방법의 새로운 장점들 이런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세라믹스의 최종 물성과 신뢰성은 미세 구조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미세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결 공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원료 분말의 특성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원료 분말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적인 순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입자가 가급적이면 작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입도부가 좋으면서 구형인 그런 분말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상적인 분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합성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우리가 고상법, 기상법, 액상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고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쇄를 시키는 거죠. 분쇄를 시켜갖고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기상법은 오전 내내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분무열분해법 같은 거죠. 이거 강희찬 하림고세에 계신 강희찬 박사님이 분무열분해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서울대 최만수 교수님이 화염염수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발 응축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나노입자를 갖다가 액상에서 또 만들 수가 있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침전법입니다.
근데 이 침전법은 또 그 제도 공정이 간단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졸개법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 에머전법,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김진서 박사님이 소개해주신 수혈학선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오늘 또 제가 소개해드릴 그 알코올 물 혼합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알코올 물 혼합법이란 뭐냐? 먼저 우리가 그 알코올 물 혼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말이죠. 이게 이제 출발 물질을 우리가 이제 이놀게닉 파티클을 만든다. 이놀게닉 무기 파티클을 만든다고 그러면 출발 물질을 우리가 메탈 솔트를 갖다가 물에다 녹여서 말이죠. 액퀴스 솔루션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다가 침전제인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NOH 이런 침전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전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다시 원심분리라든가 아니면 필터링을 시켜서 이걸 침전체를 만든 다음에 이걸 칼시네이션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수화물 형태를 결정산 구조를 만드는 메탈 옥사이드 파우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그 산업계에서도 액상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현재 이게 제조 공정이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또 스케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단점은 말이죠. 이게 침전제를 갖다가 이제 액상 수용액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 닿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닿는 부분에서만 침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믹서 같은 걸 사용해서 이게 막 스터링도 시키고 그래도 이게 어차피 이 제조 공정상 균일하게 용액 내에서 분말들이 생성되는 것이 힘들고 또 애그리게이션이 심하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소개한 마이크 에머전법이라든가 졸개법이라든가 아니면 수혈학설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여서 이 또 알코올 물 혼합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출발 물질은 똑같습니다. 프리커서는 메탈 솔트 수용액 출발 물질을 해갖고 아까는 침전제를 가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을 집어넣습니다. 침전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알코올을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전상수가 알코올의 유전상수가 적거든요. 예를 들면 물의 유전상수는 80 정도인데 에탄올 같은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0 얼마 정도 되고 또 뭐 다른 알코올도 다 이게 물보다 더 적은 그런 유전상수를 갖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히팅을 시킵니다. 이거 용액을 히팅을 시키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에탄올 하나의 그 솔벤트 갖고 따지게 되면요. 이게 20도씨에서는 유전상수가 34인데 온도가 이렇게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게 보일링 포인트인 80도 정도에서는 한 24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코올을 첨가하면서 또 첨가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시 또 히팅을 시키는 이런 공정에 의해서 우리가 침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 방법에서 생긴 것처럼 이게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용액 내에서 아주 균일하게 여기 나노입자들이 생성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도 이제 수화물 형태거든요. 이것도 사이즈는 나노입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결정상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서 칼시네이션을 시켜갖고 우리가 지금 메탈 옥사이드 파우더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물 혼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상수를 낮은 유전상을 갖는 알코올을 첨가시키고 온도를 증가시켜서 염의 용액을 감소시켜서 침전 분말을 얻는 방법인데 이거는 장점이 뭐냐? 그냥 이거 무조건 이 방법 쓰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이 방법에 장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분말의 수율이 높아서 상업적 응용에도 좋다하며 또 한 가지 이 방법의 장점은 그러니까 순수한 메탈 옥사이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믹스드 옥사이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탄산 바램이라든가 이런 그 두 종류 이상의 메탈 옥사이드가 혼합되어 있는 것도 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세상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논문 쓰기가 좋다는 거죠. 그게 또 좋은 점이라고. 그 다음에 알코올 물 혼합법은 이게 지금 혼합 용매인 알코올의 타입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물과 알코올의 혼합비 그 다음에 출발염의 농도 등을 조절해 갖고서 입자의 형상이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우리가 항상 저쪽에서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또 이 분말을 만들게 되면 이 분말이 촉매로 사용된다 그러면 기공 특성이라든가 뭐 비표 면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본연은 값싸고 경제적인 방법에 의한 금속산화물 제조 방법으로 알코올 물 혼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제가 3화의 TGP 질코니아 나노 입자를 갖다가 제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화의 TGP 파우더를 그래갖고 이건 이제 이트리아를 우리가 이제 질코니아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그 결정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트리아를 35% 집어넣고 나머지 97%를 질코니아를 만드는데 이 3화의 TGP가 가장 강도와 인성이 아주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인공치아지 않습니까? 인공치아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본래 이빨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아를 위해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나멜 같은 걸 이렇게 사기질 같은 걸 입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질코니아 프레임워크라고 사용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타이타늄이라든가 이런 금속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부식이 된다든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빨 같은 데 보면 이게 투명한 데서 보게 되면 이게 검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신비성이 나빴는데 이걸 갖다가 질코니아 프레임워크로 바꾸자 할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자. 이게 지금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아까 제가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반응 변수가 있습니다. 반응 변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반응 변수에서 남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단 남들이 이제 보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그 질코니아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나중에 침전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집어넣거든요. 암모니아를 집어넣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냥 그걸 pH 9 정도로 이렇게 픽스시켜 놓고서 암모니아를 일정량을 집어넣어줬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갖다가 암모니아가 이게 지금 그냥 무조건 폐하 구를 만들 게 아니라 무조건 그게 아니라 이 폐하가 즉 암모니아 첨가량이 이 분말 특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이게 결정상 구조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또 기공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촉매재료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말 특성에 이 암모니아 첨가량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거에 지금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이 방법의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좀 이게 출발 물질을 질코늄 옥시클로라이드를 질코늄 성분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트리아 성분으로 이트리움 나이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코올인 에탄올로 알코올 타입을 픽스 시켜갖고 에탄올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히팅을 해갖고 거의 에탄올에 끓여놓은 것까지 이렇게 히팅을 시키니까요. 여기서 침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침전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또 저희가 지금 암모니아를 넣거든요. 암모니아를 넣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pH 9만에서만 넣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갖다가 pH 0.3, 0.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암모니아를 하나도 안 넣은 겁니다. 그냥 안 넣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 4, 7, 90 이렇게 컨트롤 암모니아 양을 집어넣는 양을 컨트롤해서 다른 조건의 pH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원심 분리해서 분말을 갖다가 수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칼시네이션을 해서 이 온도 범위에서 칼시네이션을 해서 3화의 TGP 분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양이 말이죠. 그러면 이 결정상에 이 제조된 3화의 TGP 결정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질코니아의 결정상은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잘 안 써놨지만요. 이게 지금 테트라고놀이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노클링이라는 상도 있고 아까 그 서울대학교 현태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있어요.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백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정상이 없는 무정진이라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도시에서는 무정진인데 이게 지금 온도가 400도씨로 되게 되면 이것이 테트라고놀성이 나타나죠. 테트라고놀성이 나타나다가 600도씨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모노클린 M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M이라고 하는 것이 모노클리닉이라고 하는 결정상을 얘기하는데 600도씨에서 지금 모노클리닉이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지금 1000도씨 가봐요. 1000도씨 가보면 테트라곤은 없어지죠? 이거 암모니아가 전혀 안 잡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1000도씨에서는 이게 지금 테트라곤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모노클리닝으로 전부 다 상립전이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pH 4 봅시다. 암모니아를 좀 집어넣었더니, 보면 이게 지금 1000도씨에도 테트라곤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암모니아 첨가량이 이 결정상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1200도씨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모노클리닝으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pH 7하고 9를 보게 되면요. 이 pH 7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비정지 상태, 그러다가 이제 1200도씨에도 테트라곤 상이 나타났다가 1400도씨에서 완전히 모노클리닝이 됐죠. 그 다음에 pH 9인 경우, 이건 암모니아가 왕창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pH 영역인데, pH 9 같은 경우는 1400도씨에서도 모노클리닝하고 테트라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 방법에서 첨가되는 암모니아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결정상 구조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의문시점을 품어왔고 말이죠. 저희가 지금 각각 pH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 분말들을, 드라이드 분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제가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발 물질을 갖다가 질코늄 성분은 질코늄 옥시크로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썼는데 거기 내에 CL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센서라든가 예를 들면 센서 몸물질도 티녹사이드를 쓰거든요. 티녹사이드를 쓰는데 티녹사이드 출발 물질이 SNCL이라고 합니다. 즉 사연마 주석을 쓰는데 거기 내에서도 출발 물질 내에 CL- 이온이 이 분말 특성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해 갖고서 저희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출발 물질을 질코늄 옥시크로라이드를 썼으니까 거기에 내에 있는 CL- 이온이 상당히 분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서 EDX 분석을 해봤더니, WDX입니다. 이게 WDX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pH 0.3으로 암모니아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CL- 이온 애토믹 퍼센트가 13.43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암모니아를 집어넣음에 따라서 CL- 이온 양이 줄어들죠. 그죠? 여기 9하고 10인데, 9보다 10이 약간 큰데, 그거는 그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CL- 이온이 이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도 이 CL- 이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이 결정상 구조에 치연식 포메이션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H 0.3과 pH 9로 만드는 분말의 TG 분포인데 pH 0.3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건 TD 분포거든요. TD 분포가 이게 한 800도씨에서 웨인 로스가 한 30, 30% 정도를 나타내죠. 이쪽에서는 한 pH 9에서 한 22% 정도를 나타내는데 원래 이게 드라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결정상 구조가 질코늄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질코니아로 될 경우에 그때 웨인 로스가 말이죠 22%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pH 9에서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데 pH 0.3에서 이 웨인 로스가 70으로 30% 정도의 큰 웨인 로스를 보이는 것은 pH 0.3에는 CL- 이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게 칼시네이션에 따라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웨인 로스가 크게 보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다면 이런 결정상에도 CL- 함유량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비표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화 구조, 스트럭처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비표면적 변화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에 암모니아를 전혀 집어넣지 않은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0이죠. 전혀 안 보였는데 이게 지금 암모니아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비표면적이 커지죠. 커지는 즉 CL- 이온 함유량이 이 비표면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이걸 보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대략 이게 한 40옹스톤 정도의 그런 에버리지 다이미터를 갖고 있는데 pH 양에 따라서 이게
그 pH 0.3인 경우에는 거의 포화 볼륨을 안 보이다가 pH 양이 높아질수록, 즉 암모니아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이것들이 지금 뭡니까 그 포화 볼륨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비교 면적이 커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 파우더의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는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거의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프라이머리 파티클들이거든요. 조그만한 것들이 대략 한 사이즈가 한 10 나노미터 정도 그런 파티클들인데, 여기서는 이런 프라이머리 파티클들이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에그리게이션이 안 일어났죠, 그죠? 에그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김진주 박사님이 얘기한 바이모델 포 사이즈는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티클들이 에그리게이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에그리게이션이 심하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까 모노모달인 그런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죠. 즉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의 기공만 보이는 모노모달을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모폴로지가 지금 이 파우더들이 명확하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CL- 이온들이 이 경우에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공을 막고 있어 갖고서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컨클루전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나노 사이즈 파티클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암모니아 첨가량이 따라가서 이 분말들의 결정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비표 면적이라든가 아니 포 사이즈와 같은 기공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러면 이걸 알코올을 지금 우리가 이 방법에서 에탄올로 픽스시켰는데 알코올 타입을 또 변화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의문이 또 생기겠죠. 알코올 타입을, 그래서 에탄올이 아니라 이번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메탄올이라든가 아니면 원 프로파놀, 세컨더리 프로파놀, 뭐 세크프타놀 뭐 이런 걸로 알코올 타입을 변화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의심이 들어갔고 알코올 타입을 또 변화시켜봤습니다. 그 실험 전체는 동일한데 여기서 알코올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봐도 지루하겠지만요, 이게 좀 결정상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우에서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이나 암프로파놀이나 투프로파놀이나 세크부타놀이나 다 똑같았어요. 즉 여기서는 지금 요 100도씨에서의 그 커브가 지금 빠졌는데, 100도씨에서는 아까처럼 비정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00도씨에서 테트라고나 상이 나타나는 말이죠. 600도씨부터 대략 다 모노클리닉이 나타나고, 1400도까지 같이 이 두 상이 운동으로 존재하는, 즉 알코올 타입을 변화시켰더니 결정상 구조를 변화가 없는 그런 구조를 보였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 이 기공 특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 타입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실험한 내용인데, 이게 나이트로젠 아이소선이 아니라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게 잘못 써갖고 저렇게 됐는데, 메탄올이라든가 에탄올, 세크부타놀로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포 사이즈가 말이죠. 이게 지금 대략 포 사이즈가 하나만 나타나죠. 그렇죠? 반면에 이게 지금 1프로파놀이나 2 세컨더리 프로파놀을 썼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포 사이즈가 2개가 나타나죠. 즉 아까 이게 얘기한 김 박사님이 얘기한 이게 바이모달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거거든요. 이쪽은 모노모달인 거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분말의 그 미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도시한 그림인데, 이게 지금 이런 그 질코냐 파티클이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에서 이 쌀알같이 조그만한 것들 있죠. 조그만한 쌀알들이 에그리게이션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그만한 쌀알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1차 입자, 즉 프라이머리 파티클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파티클들이 이것들도 에그리게이션을 일으켜갖고서 2차 입자, 즉 세컨더리 파티클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인트라파티클 포화하고 인터파티클 포화는 뭐냐? 인트라파티클 포화는 이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의 기공이죠. 이 기공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인터파티클 포화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터파티클 포화는 뭐냐?
이건 세컨더리 파티클과 세컨더리 파티클 사이에 이런 큰 공간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인터 파티클 포화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에 그 포화만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심하게 파티클들이 에그리게이션이 일어났고, 이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사이에 기공과 그 다음에 또 세컨더리 파티클 사이에 기공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그 SEM 사진을 찍어갖고 말이죠. 이걸 한번 미세 구조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세 구조 사진을 찍어봤는데, 자 봅시다. 이거는 지금 에탄올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셀프부터널인데,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지금 사이즈가 대략 10나노미터 정도의 프라이머리 파티클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미세 스트럭처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의 그 기공이 이게 바로 이제 인트라 파티클 포화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이게 만약에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알코올 타입을 갖다가 이게 1프로파놀과 2프로파놀로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여기 막 이 파티클 사이즈 왕방울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왕방울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게 사이즈가 대략 한 D 같은 경우는 1프로파놀은 대략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그 다음에 이거 2프로파놀 같은 경우는 대략 사이즈가 한 0.3마이크론에서 0.5마이크론 정도로 이게 된단 말이죠. 이거랑 차이가 보이죠? 이건 세컨더리 파티클이죠.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에그리게이션에서 만들어진 세컨더리 파티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은 이것은 뭐냐면 인터 파티클 포화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걸 우리가 DLV 콜로이드 시어리에 보면 가장 잘 진행되는 시어리가 이제 DLV 시어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론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VB는 뭐냐면 그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의 그 에너지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VB 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파티클들이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에 에그리게이션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뭐냐면 요 입실론, 이게 유전상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푸사이, 이것은 지타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실론 값과 푸사이 값이 클수록, 푸사이 값이 클수록, 푸사이 값이 보면 절대값이 제곱이죠. 그 값이 클수록 이 에너지 배열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메탄올과 에탄올 같이 이렇게 이제 인트라 파티클 포화를 보인 그런 것들은 요 값과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1프로파놀과 2프로파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바이모달인 인트라 파티클과 인터 파티클 포화, 바이모달을 보이는데, 그 경우에 비해서 이게 요 값들이 어떤 이 절대값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니까 파티클들이 프라이머리 파티클과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그리게이션이 다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 지금 인트라 파티클 포화를 보였고, 이거는 바이모달 포 사이즈를 보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코올 타입을 변화시켰더니 크리스탈린 스트럭처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기공 특성에는 큰 차이를 보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트리아 양을 또 이제 첨가량을 또 변화시키는 또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이트리아 양을 0Y, 얘기는 이트리아에 전혀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Y, 5Y, 8Y를 집어넣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죠. 이트리아 양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왜 저희가 이트리아 양을 실험을 해봤냐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트리아가 이 경우에 물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트리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이 이트리아가 전 파티클 내에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트리아 양이 결정상 구조에도 차이가 영향을 미칠 거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트리아 양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면요, 이 이트리아 양이 전혀 안 집어넣을 경우에는, 안 집어넣었을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테트라곤의 상태가 됐죠. 테트라곤 상태가 되니까 비정지 상태로 이뤘다가 테트라곤의 상태로 되고 모노클리닉 상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테트라곤의 상태가 800도씨에서는 완전히 모노클리닉 상태로 상대가 일어났는데, 여기 3Y TGP 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트리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테트라고날 상이 1400도씨까지 계속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에서도 이게 지금 8Y나 5Y는 경우에도 3Y랑 비슷한 그런 걸 보이는데 이 테트라고날이 이테라양이 많아질수록 테트라고날이 존재하는 이런 인텐시티가 더 강하다, 같은 온도에서 강하다고 하는 소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건데 이게 이트리아를 전혀 안 집어넣는 거에 비해서 이트리아를 집어넣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 포 다이아메터가 작아진다는 거죠. 포화 다이아메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트리아가 집어 들어가면 의해서 이 결정 성장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걸 설명하는 건데 같은 온도에서 보면 이트리아 들어간 경우가 안 들어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포 다이아메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상 구조와 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이 니켈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갖다가 이 알코올 물 혼합법에 의해서 만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그 용도가 슈퍼캐퍼시티로 사용되는데 슈퍼캐퍼시티에 대한 전해질 이 전분 물질은 지금까지 누센이온 옥사이드가 많이 사용되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값싼 우리가 그런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니켈 옥사이드를 여기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니켈 옥사이드를 갖다가 이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왔고요. 이것을 슈퍼캐퍼스에 대한 전문 물질로서의 그 가망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슈퍼캐퍼스의 그 셀 구조인데 이게 지금 전부 체인데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니켈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갖다가 저희가 그 디코팅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레이 메소드에 의해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해질이 있는데 전해질로 우리가 KOH라든가 여기 니켈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KOH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KCl 같은 중성전해를 쓰게 되면 이게 이온들이 잘 이게 흡착하기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전분 물질로서의 니켈 옥사이드 조건은 이 포 사이즈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20부터 45스톤짜리 정도의 그런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니켈 옥사이드 입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 캐퍼시티에서는 전하의 그 전향 반응이 표면에서의 그런 표면 반응과 미독수 반응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축전 용량은 전분 물질의 비표면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전분 발물질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인 우리가 니켈 옥사이드의 분말 사이즈를 갖다가 나노 입자로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가급적인 포 사이즈를 갖다가 컨트롤해 갖고서 원래에서 20부터 한 40옹스텀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포 다이아메터를 가지도록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발 물질은 우리가 니켈 아세테이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코올은 여러 가지 또 종류를 바꿔봤고 제가 암모니아 양은 pH 9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니켈 옥사이드 분말을 만드는 TM 사진인데 사이즈가 대략 한 3내지 한 4나노미터 정도의 이런 분말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분말의 TGDTA 분석 결과인데 여기 그 DTA 분석에서는 대략 한 250도 정도에서 반응피가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이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니켈 옥사이드는 처음 구조가 수화물 형태입니다. 니켈 하이드록사이드인데 이게 250도가 되면서 이게 수화물이 날아가면서 결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강한 이런 발열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비표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그 칼시네이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알코올 화합법에서 만드는 분말의 비표면적 변화를 봤더니 이게 지금 100도, 200도씨에서는 비표면적이 낮았는데 이게 지금 250도에서는 큰 비표면적을 보였는데 이거는 여기에 그 아스테이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화 사이의 간격으로서 이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 온도에서 이게 또 날아가고 분해가 되면서 또 보면 수화물이
이게 결정상 구조로 NIO 크리스탈 구조로 바뀌면서 여기 비편적이 커진 윤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편적이 또 카시네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 이유는 이 결정 사이즈가 그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앤더슨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지금 니켈옥사이드, 니켈옥사이드 전극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위스콘신 대학의 그 앤더슨 교수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분말에 대한 이 비표면적 변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차이점은 이쪽에서는 뭡니까, 이게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비표면적까지 보이지 않다가 한 250도 정도에서는 저희 분말보다 약간 비표면적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인데, 앤더슨 방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슈퍼캐퍼스로 사용되는 전국적 보너서는 이 가급적이면 사이즈가 20부터 40 옹스트럼 정도, 포 사이즈가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앤더슨 방법에서는 이 파티클 사이즈가 이쪽에서 인트라 파티클 포하고 인터 파티클 포화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만드는 이 알코올 혼합법에서는 대략 한 40 옹스트럼 정도에서의 그 모노모달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포 사이즈 특성으로 봐서는 우리 것이 훨씬 이쪽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지금 이 분말에 대해서 이 분말에 나타난 이 분말로 사용된 전극이 어떠한 그 일렉트로케미컬 프로퍼티를 보이는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쪽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이 자리에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알코올 타입을 변화시켜서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건데, 이게 메탄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브로드한 이런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였고, 에탄올 같은 건 샤프한 이런 걸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투프로파라는 것도 샤프한 걸 보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원프로파라는 안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알코올 타입도 이 포사이즈 알코올 타입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것도 3화의 TGP처럼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더니 분말 사이즈가 대략 3 내지 4 나노미터가 매겨졌고, 이게 지금 비표면적도 카시네이션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포 사이즈는 대략 모노모달로 나타나는데 대략 평균 에버리지 포 다이아미터가 45옹스트로 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